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또 아침 새벽 또 달려야죠.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꼭 일어나시면은 천만쌤 영상 꼭 듣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늦은 시간까지 보고 싶은 분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만나다 보니까 좀 일이 좀 늦었어요. 늦다 보니까 마지막 방송도 좀 늦게 됐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어. 인간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인간관계를 끊기 어렵다면은 이 조용한 또 선절이 필요하다. 조용한 선절. 이게 답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퇴사. 이 말은 직장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퇴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회사라면은 딱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 감당을 하고 이 퇴사에 가까운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끊어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은 그냥 조용한 퇴사처럼 조용한 손절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웃보다 못한 그런 부모 형제가 있고 꼭 한두 명은 그 모난 친구가 있어요. 싫어도 봐야 하는 그런 거래처 사람도 있죠. 억지로 끊어내기는 힘들고 끊어내려 하면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손해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용한 손절이 답인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 필요한 것만을 하면서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상대하게 할당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 무례한 사람 등에게도 이 굳이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관계의 단절을 선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민원 창구의 담당자처럼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최소한의 필요한 말만 하고요. 상황이 종료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일로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쓰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그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예요. 이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려가지고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또 그런 뉴스 중에 또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저전력 디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대만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그 미디어텍하고 업계 최고 속도인 10.7기가비트네요. 이 LPDDR5X D램이 그 동작 검증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미디어텍의 모바일 그 AP 디멘시티 9400에 대한 LPDDR5X 기반의 16기가 패키지 제품 검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고요. 이 동작 검증을 마쳤다는 것은 삼성전자 메모리가 미디어텍 AP에 탑재돼 가지고 정상 작동했다는 그런 의미죠. LPDDR은 저전력으로 설계된 D램인데 스마트폰, 그 태블릿 등등 해서 그 전력 효율성이 중요한 그 기기에 주로 탑재가 돼요. LPDDR5X는 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 규격에 해당이 되죠. 이번에 동작 검증을 완료한 10.7기가짜리 LPDDR5X는 삼성이 지난 4월 개발한 제품이고 이전 세대 대비 동작 속도랑 그 소비 전력을 25% 이상 개선을 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AI죠. 이 AI 기능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특화가 된 겁니다. 이번 제품을 통해서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에서 그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뛰어난 성능의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삼성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텍의 차세대 고성능 프로세서죠. 디멘시티의 삼성전자의 고성능 LPDDR5X를 탑재해가지고 업계 최초로
동작 검증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배터리 성능을 최대화해서 더 많은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고객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향후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걸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AI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을 한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참 이런 걸 잘해요. D램은 아주 기통차입니다. 아주 기가 막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평택 P4 공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삼성이 그 반도체 불황을 극복을 하고 국내 설비 투자를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초격차, 이 기술 초격차 나섰는데 어깨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연말 준공이 전망되는 평택 그 P4 공장에 그 쓰일 그 낸드 플래시 생산 설비 발주를 시작을 한 거죠. 삼성 그 P4 공장은 외형 공사는 마친 상태인데 그 장비의 반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네요. 낸드 플래시랑 더불어서 D램하고 그 파운드리 라인까지 모두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인해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감산 기조를 이어왔는데 이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속도를 늦추면서 숨고르기를 한 것 같아요. 삼성이 다시 설비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는 업황이 완전한 회복에 들어섰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그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1분기에 이어서 깜짝 실적을 내놨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파트 쪽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전체 실적 상승을 이제 견인을 하는 거죠. 삼성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한 4천억대요. 지난해 동기보다 2,452% 증가를 한 겁니다. 이는 분기 영업이익 10조 8,520억을 기록했던 22년 3분기 이후 최대 실적인데 삼성은 이번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인 2조 원 이상 못 들었고요. 앞서서 증권계에서도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로 한 8조 원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도 전망은 밝아요. 한투에서도 삼성이 하반기 매출 166조 원대, 영업이익은 29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특히 기업용 낸드 플래시 수요가 가장 폭발적입니다. 지난 분기에 그 낸드 플래시가 20%대 초반에 단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은 3분기에도 기업용 낸드 플래시 가격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인상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이한 기업이죠. ASML.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첨단 반도체 노광 장비 공급 업체죠. 네덜란드 ASML이 전년 동기보다도 매출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규 주문 급증으로 향후 실적 지침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로이터에 따르니까 그 수요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 ASML은 그 AI 칩에 대한 급증하는 그 수요로 주요 고객인 TSMC 등의 주문을 늘림에 따라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도 전기 자동차에 그 사용되는 이전 세대 그 반도체용 노광 장비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SEG가 집계한 16명의 분석가들은 2분기 평균 60억 4천만 유로의 매출에 순이익은 14억 1천만 유로를 예상하고 있고 1년 전과 같은 기간에는 매출 69억 유로에 순이익이 19억 4천만 유로입니다. 이렇게 미조의 분석가 케빈왕은 TSMC로부터 EUV 제품 라인에 대한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면서 ASML의 수주액만 2분기에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높은 50억 유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1분기 말 기준으로 380억 유로 규모의 주문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 매출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유로 범위의 상단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 분기 40에서 한 60억 정도 그런 유로의 신규 주문이 필요하죠.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유로에 달하는 ASML은 2024년을 전환기로 보는 것 같아요. 25년에는 수요 급증이 힘입어서 강력하게 회복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 초까지 실적이 부진했는데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의 대폭적인 개선이 기대되죠. ASML은 TSMC가 스마트폰하고 AI 칩을 위해서 가장 복잡한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EUV죠. EUV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당 3억 달러에 달하기도 하는 이 회사의 첨단 장비는 납품 그 리드 타임이 12에서 18개월 정도 되죠.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고객사와 협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현재 구형 노광 장비 분야에서 일본의 캐논과 니콘 등이 경쟁 업체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하이, 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중국 회사들도 첨단 그 리소그래피 도구 개발을 시도하네요. 미국이 중국으로의 최첨단 노광 장비 수출 규제함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미국의 수출 규제 직전에 ASML 장비를 앞당겨 주문을 했고요. 이 수요가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수출 제한으로 ASML의 최고 그런 툴을 확보하지 못한 중국 칩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기존 ASML 장비 주문을 확대했고요. 이것이 올 1분기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네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회사 주식 예탁 증서죠.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 0.9를 상승했다는데 하여튼 ASML 보면 주가가 상당히 지금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라서 이런 독점 기업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투자를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하십시오.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